네, 잘 쉬고 오셨나요? 그럼 이어서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그 숫자 맞추기 앱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연습 문제로. 자, 요거는 1부터 100 사이에 임의의 숫자를 난수로 생성해요. 이거는 컴퓨터가 생성해 주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가 어떤 수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컴퓨터가 생성하고 컴퓨터만 알고 있겠지? 컴퓨터가 난수를 생성하고요. 그거를 이제 사용자가 맞추는 앱이에요. 자, 일단 외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여기 보면 스크린 이름이에요. 숫자 맞추기라고 스크린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요건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레이블에 숫자 맞추기 게임이라고 써줘도 되겠지? 그래서 숫자 맞추기 게임이라고 한번 써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물음표라고 돼 있는데, 어, 뭐 여기다 숫자를 맞춰보세요라고 해주면 더 좋겠지? 맞춰보세요. 라고, 요것도 이제 레이블이죠. 아니, 무슨 숫자일까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물음표만 나오면 좀 살짝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요거는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부터 100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시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요 부분 전부 다 레이블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레이블. 그래서 레이블 3개가 나와요. 그래서 1부터 100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시오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 밑에는 텍스트 상자겠지요.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생각했던 숫자를 입력해 주는 거지. 50이라고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얘가 더 내가 그 컴퓨터가 생성한 숫자가 87이었다. 그럼 얘가 더 어때요? 커요, 작아요? 작잖아. 그럼 요 부분, 요 물음표 요 부분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입력한 숫자가 작습니다. 작습니다. 아니면 그냥 작습니다. 라고 입력해도 되겠지? 니다. 아, 그럼 이게 작으니까 더 큰 수를 입력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럼 100과 50 사이에 가운데 숫자인 뭐 75. 사실 이렇게 가운데 숫자를 공략하는 게 굉장히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직관적으로 딱 이렇게 어떤 숫자일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넣으면은, 만약에 100이었다면 1부터 100까지를 다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50. 또 크다 그러면 75 이런 식으로 하면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숫자 맞추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쭉 하고 이제 맞췄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노란색 선 그 레이블에 뜰 때까지 계속 이제 여기다 뭔가 숫자 입력하고 입력 버튼 누르고 또 입력하고 입력 버튼 누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 이제 맞췄습니다라고 했다면 다시 이제 랜덤하게 또 어떤 컴퓨터가 숫자를 할 수 있게끔 다시 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조건문을 활용해서 숫자를 맞출 수 있는 앱을 만드는데요. 자, 여기에서 필요한 기초 지식은요. 일단 조건문하고 난수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난수라고 하는 것은 랜덤한 숫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숫자 중에서 임의의 숫자를 말해. 그래서 이 난수 생성하는 건 어디에 있냐면요. 수학 블럭에 있어요. 수학 블럭에 보면 임의의 정수, 이게 바로 난수라는 뜻이고요. 시작과 끝을 우리가 정해야 돼. 그러면 안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엄청 이상한 숫자를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맞힐 수가 없겠지? 그래서 뭐 1부터 100까지 사이에 있는 숫자를 중에서 난수를 정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작과 끝에 내가 원하는 숫자를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난수를 설정하고요. 난수와 관련된 블럭을 공통 블럭 밑에 있는 수학이라는 부분에서 확인한다라고 여기 설명 나와 있지요. 난수 설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그 우리 뭐 분수 같은 걸 만약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0에서 1 사이에 임의의 실수를 생성하는 바로 요거를 선택해도 돼요. 요거는 정수, 요거는 분수입니다. 그래서 실수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요 부분은 뭐냐면요. 시드로 특정 값을 지정하면 우리가 난수를 할 때 그 생성할 때마다 항상 같은 순서로 난수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난수 시드도 생성할 수 있다라는 요 세 개의 블럭을 이용해서 우리가 난수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어떻게 이제 문제가 순서가 되는지 문제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이제 난수를 생성해. 그럼 컴퓨터가 이제 난수를 먼저 생성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난수를 이제 87 이런 난수를 생성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하겠지. 50이라는 걸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제 난수하고 87하고 50을 비교하겠지. 비교해서 큰지 작은지의 결과를 출력해 주는 거야. 아까 뭐 큽니다.
큽니다라고 하면 안 되지. 얘가 더 크니까 작습니다라고 해.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가 난수가 크다는 얘기야.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헷갈리니까요. 어, 난수가, 난수가 큽니다라고 해볼게요. 큽니다. 그럼 내가 입력한 것보다 난수가 더 크니까 더 큰 수를 입력해야 되겠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입력한 수가 작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요 입력한 수가 원래 내가 찾으려는 수보다 작다고. 그럼 이제 더 큰 수를 입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이거를 2번과 3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사용자 숫자 입력하고 크다, 작다를 계속 출력을 해주는 거지. 그러다가 맞추잖아. 그러면 다시 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1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맞췄습니다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4번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이제 다 맞췄으면 다시 하기 버튼은 이거는 선택사항인 거지. 더 하고 싶으면 다시 하기. 그렇지 않으면 뭐 여기서 끝낼 수 있어요. 4번에서. 그러면 다시 하기 버튼 누르면 다시 여기서 난수 생성하는 것부터 다시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요 순서대로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이블이 요거 첫 번째도 레이블, 두 번째도 레이블, 세 번째도 레이블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수평 배치를 넣고요. 수평 배치 안에 텍스트 2개를 입력합니다. 자, 제가 지금 급한 전화가 와서요. 잠깐만 전화 좀 받을게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어서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요. 레이블 3개. 요거 지금 넣었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배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배치 안에는요. 뭘 집어넣냐면 텍스트 상자 하나랑 버튼 하나를 넣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수평 배치 안에 들어가는 거야. 요거 3개 한 묶음이라고 치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다시 하기 버튼 넣었죠. 자, 이렇게 해서 버튼은 2개. 텍스트 박스 1개, 그리고 레이블 3개, 그리고 수평 배치 하나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구조를? 자, 이렇게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 요 수평 배치, 레이블, 요 두 번째 레이블에는요, 물음표가 처음에 나올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크면 큽니다. 작으면 작습니다. 맞았으면 맞췄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출력할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화면 설계 부분부터는요, 직접 실습으로 할 거니까 이제 화면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에비멘트 화면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새 프로젝트 만들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새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 이름은 아까 뭐라고 했죠? 네, 게스 넘버라고 할게요. 게스 넘버. GU, GUESSNUM. 게스 넘. 자, 그러면 새로운 화면 생성이 되었고요. 잠깐만요. 새로운 화면 생성이 공유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이제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제목은요, 오른쪽에 이제 스크린 1 하고 오른쪽에 스크린 설명 나오죠. 숫자 맞추기 게임 뭐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숫자 맞추기 게임이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제목에는 숫자 맞추기라고 넣어줄게요. 제목. 스크린 1이라고 안 하고요. 숫자 맞추기. 네. 그럼 이제 스크린 1 대신에 숫자 맞추기라고 여기 메뉴 여기 보이시죠? 숫자 맞추기 띄워줄까요? 숫자 띄우고 맞추기 해줄게요. 자, 숫자 맞추기 게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게 끝이에요. 제목 보이기 그는 돼 있나요?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레이블 3개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레이블 쭉 넣어볼게요.
사실 설명하는 게 길었지 우리가 만드는 거는 빨리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 요거는 레이블 1, 2, 3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뭐 레이블에 각각의 이름을 넣어줘도 되는데요. 첫 번째 레이블에는 어, 제목이 들어가죠. 제목이 들어가니까 여기다가는 레이블 이름 바꾸기 해서 제목 레이블이라고 해볼게요. 제목 레이블이라고 해주고요. 자, 두 번째는 맞추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결과 레이블? 결과 레이블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설명 레이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제목 레이블에는 제목이 나올 거고, 결과 레이블에는 이제 맞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결과 확인 레이블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설명 레이블은 설명이 써지는 결과 확인 레이블. 조금 더 이런 레이블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처음에 몇 개 없을 때는 사실은 뭐 1, 2, 3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이런 레이블이라든지 뭐 버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막 헷갈려요. 이제 서로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이 레이블이 무슨 레이블이었던가. 이게 뭐 하는 레이블이지? 이건 무슨 텍스트 상자지? 이런 걸 막 헷갈릴 수 있거든요. 최대한 그래서 이런 이름을 잘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레이블 1의 텍스트에다가 뭘 집어넣어주면 될까요? 숫자 맞추기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숫자 맞추기. 게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레이블이 굉장히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꼴을 한 25 정도로 크게 해줍시다. 그리고 이제 넓이는 우리가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로 해볼게요. 자, 숫자 맞추기 게임. 자, 뭔가 굵게 해줘도 좋겠죠. 이렇게. 그리고 뭔가 글자 색깔을 다른 걸로 주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제목 레이블 다 완성이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과 확인 레이블 한번 볼게요. 결과 확인 레이블은요, 일단은 요것도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해주고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2의 텍스트는 뭐라고 써주냐면, 뭐라고 할까요? 맞춰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숫자를 맞춰보세요. 라고 하고요. 얘는요, 조금 우리가 맞춘 결과도 보여주고 막 해야 되니까 조금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로 해놓고요. 텍스트 색상은 그냥 검정색으로 하는데 텍스트 크기도 아까 25였으니까 이건 한 20 정도로 해주고요. 그리고 배경 색깔을요. 아까 여기 우리 앱에서는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우리도 주황색? 노란색? 아니면 여기 다른 색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다른 색으로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딱 주황이면 그러니까 약간 밝은 노랑 다시 이렇게. 네. 그리고 높이를 조금 조정해 볼게요. 높이를 자동으로 하지 말고 굉장히 얇게 나오거든요. 조금 두껍게 픽셀로 해도 되고요. 픽셀 한 50픽셀 정도 해볼까요? 너무 크네. 그러면 한 30? 네,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텍스트 정렬을 가운데 해줬는데 이게 좀 중간에 오면 좋은데 그쵸? 위에 붙어가지고 오니까 글꼴도 굵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를 여백도 있는데 조금 딱 붙어서 나오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요거는 숫자를 맞춰보세요 라고 이제 글씨 나오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있는 레이블 3번 여기에다가는 레이블이니까 설명 써줄게요. 1부터 100까지의 100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 그리고 뭐 이것도 왼쪽 정렬 해도 되겠는데 가운데 정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넓이는 자동으로 하지 말고 부모 요소에 맞추기 이렇게 해주고요. 요것도 조금
음, 크게 해줄게요. 17 정도로.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블은 다 끝났어요. 숫자를 맞춰보세요. 너무 긴가요? 조금 너무 기네요. 물음표 무슨 수일까? 모르겠네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 우리 수평 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가서요. 수평 배치 넣어주시고요. 여기 안에 뭐가 있지? 텍스트 상자 하나랑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텍스트 박스 한 개, 그리고 버튼 한 개,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텍스트 박스 버튼 한 개, 이렇게 넣어줬고요. 자, 버튼에다가는요, 뭐라고 넣을까요? 버튼에, 어, 입력이라고 넣어줄게요. 입력. 그리고 요것도 버튼 이름도 입력 버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텍스트 박스 이름 바꾸기 해서 숫자 입력 상자 이렇게 넣어줘 볼게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제목 레이블, 결과 확인 레이블, 설명 레이블, 레이블 3개 했고요. 수평 배치 넣고 난 다음에 숫자 입력 상자라고 이름 정했고요. 입력 버튼이라고 이름 정했어요. 자, 수평 배치도요. 넓이를 우리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주면 좋고요. 다 부모 요소에 맞춰줄게요. 아니면 뭐 네, 부모 요소에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력이 너무 많은 뭐 범위를 차지한다 하면은 이렇게 퍼센티지 같은 걸로 맞춰줘도 되는데 지금은 뭐 텍스트 상자 안에도요 어차피 1부터 100 사이의 숫자가 그렇게 크진 않을 테니까 굳이 이렇게 입력 버튼을 작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자, 요 왼쪽에 있는 텍스트 입력 상자도요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그리고 크기는 조금 크게 한 16 정도로 해주시고 그리고 굵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 입력 상자까지 우리가 다 만들었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하기 버튼을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 밑에다가 버튼, 입력 버튼 옆에 다시 하기 눌러도 되기는 한데요. 요거 그냥 다시 하기는 따로 만들었어요. 다시 버튼, 뭐 이름 바꾸기, 다시 버튼 이렇게 해주고요. 자, 다시 하기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써주면 되겠고, 가운데, 어, 요거를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 되면은, 우리, 스크린 1에,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해줘야지만 얘가 가운데로 와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의 넓이는요, 한 퍼센트로 해가지고, 한 40%로 해볼게요. 이렇게 조금 크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운데 정렬 해주기 위해서, 얘를 가운데 정렬 해주기 위해서 전체 스크린에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맞춰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쭉 해줬습니다. 자, 다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외형은 다 만들어졌어요. 일단 뭐 그 컴포넌트들의 이름도 다 다시 만들었고요. 이렇게 다 다시 해줬어요. 자, 되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 에뮬레이터 제가 아까 봤으니까 에뮬레이터에 잠깐 한번 이거를 실행을 해볼 건데 일단 외형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행을 해볼 거예요. 에러가 또 났네. 왜 그랬을까? 그러면 제가 또 보고 싶은데 일단은 에러가 났으니까요. 이거는 계속 지금 하면서 해볼 거고요.
되면은 이것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거의 우리 블록 다 했고요. 아, 디자인 다 했고, 이제 블록으로 넘어갈게요. 안 될 것 같아요. 시간 없으니까 블록으로 넘어가서요. 또 이어서 해볼게요. 자, 일단 맨 처음에 변수를 선언해야 돼요. 우리 변수는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 변수 선언을 왜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요. 우리 변수가 뭐가 있었어요? 우리 1부터 그 난수 만드는 거 요거를 변수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난수를 만들 수 있는 변수 하나 선언을 해볼게요. 전역 변수 만들기 변수에서 왜 전역 변수예요? 우리 난수는 전체 그 블록 내쭉 전체 블록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뭐 그 부분에서 쓰면 전역 변수 아니면 그 지역 변수를 써도 되는데 굳이 뭐 그렇지 전역 변수를 써도 된다면 굳이 지역 변수 만들지 않고 그냥 전역 변수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난수니까 난수라고 해도 돼요. 난수. 제가 강의 자료에는요, R 넘버라고 썼거든요. 랜덤 넘버라는 의미로 R 넘버라고 썼는데, R 넘버라고 써도 되고, 그냥 한국말로 난수 이렇게 써도 됩니다.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R 넘버라고 할게요. RNUM. R 넘버고요. 초기 값은 0으로 설정해줘야 됩니다. 초기 값 항상 설정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넘버에다가 값을 지정해 줘야 돼. 그래서 지정하기 가져오시면 되고요. 전역 변수 알넘버에다가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지정해 주겠다. 그건 수학의 블럭에 있었다 그랬죠? 수학 블럭에 가시면 임의의 정수 시작 여기 있지. 이미 1부터 100까지가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전역 변수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랜덤 변수를 1부터 100까지 숫자로 설정하는 거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면 되냐면요. 요거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냐면, 스크린이 초기화되었을 때 얘를 넣어야 돼. 그래서 이미 이 앱이 실행이 되잖아? 그럼 바로 그 변수를, 뭐죠? 랜덤 변수, 그러니까 난수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어에 가시면요. 스크린 1이라는 걸 눌러주세요. 스크린 1을 눌러주시면 그 스크린이 초기화되었을 때라는 그런 그 블럭이 있습니다. 세 번째 블럭이 있거든요. 스크린과 관련된 거는 스크린이라는 그 왼쪽에 컴포넌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블록에서 스크린 1 선택하시고요. 하나, 둘, 세 번째 언제 스크린 1 초기화되었을 때 요거 가져오시면 돼요. 자, 스크린 1이 초기화될 때 바로 전역 변수 그의 난수 값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전역 변수 만들어주고 그거의 난수를요 언제 하냐면 요 앱이 실행될 때 스크린 초기화되었다라는 것은 앱 실행할 때 또는 그 새로 하기 그 버튼 눌렀을 때도 스크린을 초기화하는 명령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난수를 생성해 주세요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숫자 입력하고 입력 버튼 딱 누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비교를 하겠지. 내가 만든 그러니까 컴퓨터가 만든 랜덤 정수하고 내가 그 텍스트 상자에 넣었던 변수하고 비교해서 큰지 작은지 크면은 뭐 큽니다. 작으면 작습니다. 같으면 맞췄습니다. 이런 걸 집어넣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언제? 입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입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 넣어주면 되고요. 자, 뭐 하면 돼요? 입력 버튼 클릭했을 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 비교를 하려면 우리가 제어문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뭘 비교해요? 여기 랜덤으로 만든 숫자하고 내가 입력한 숫자하고 비교를 해서 큰지 작은지 뭐 그런 걸 비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제어문에서요. 만약이라면 아니라면 요거를 가져오시면 돼요. 몇 번 물어봐야겠지. 클 때, 그리고 작을 때, 그리고 같을 때, 이 세 개를 물어봐야 되니까, 만약 크다면 이걸 이제 여기다가 해줘야 돼. 크다면이라는 걸 알려주려면 수학에 있다 그랬죠. 비교 연산자. 요거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여기 눌러서 크다면이라는 거, 요거를 선택해주면 되겠지. 뭐가 크다고? 랜덤 숫자가 내가 입력한 숫자보다 크냐? 그거를 이제 비교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랜덤한 숫자는 어디 있어요? 변수에 가시면 가져오기가 있어요. 가져오기 눌러주시고요. 전역 변수, 랜덤수. 가져왔는데요. 이 숫자보다 내가 입력한 숫자가 더 크냐? 내가 입력한 숫자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지?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숫자 입력 상자에
텍스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텍스트 상자에 입력한 텍스트가 라는 말이에요. 얘가 전역 변수, 그러니까 랜덤한 숫자보다 더 크냐? 얘가 더 크지?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아까 그 노란색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결과 확인 레이블이에요. 이 레이블에다가 뭔가를 표시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표시해줘야 되냐면 지정하기 이렇게 해놓고요. 에 텍스트에다가 그 결과 확인할 수 있는 그 레이블의 텍스트, 그 텍스트 값에다가 뭘 넣어주면 되냐면 한국말로 써주면 돼요. 입력한 수가 큽니다. 입력한 수가 더 큽니다. 이렇게 좀 된다고요. 자, 됐나요? 자, 입력한 수가 더 큽니다. 라고 해주면 돼요. 그럼 요거 두 개 복사하면 되겠죠. 이제 요거 두 개를 제가 복제할게요. 요거 복제하기, 복제해서 요거 두 번째 넣어주면 돼. 아이고, 빠졌네. 자, 요거 복제하고요. 요것도 복제할게요. 복제하기. 이렇게 복제해놓고 이제 순서를, 얘가 더 클 때는 입력한 수가 더 큽니다. 요거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두 번째는 작으면. 그러니까 입력한 그 뭐죠? 랜덤한 숫자가 더 크면, 그러니까 작으면 해주면 돼. 작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입력한 수가 더 작습니다 해주면 되겠죠? 작습니다. 그러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면 뭐란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니라면에는요, 그냥 같으면 없이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면 같다는 얘기야. 그럼 뭐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레이블 안에다가 오, 맞췄네요. 라고 해줄게요. 맞췄네요. 아니면 축하합니다. 맞추셨어요. 뭐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아무거나 여러분이 쓰고 싶은 말 써주면 돼요. 자, 되셨나요? 간단하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숫자 입력 상자에 있는 내용. 내가 입력한 게 더 크면 입력한 수가 더 큽니다. 내가 입력한 게 더 작으면 입력한 수가 더 작습니다. 같으면 오, 맞췄네요. 라고 요거를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그 아까 노란색으로 만들었던 결과 확인 레이블에 출력을 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했고 마지막 한 개 뭐가 남았냐면요. 이번에는요. 다시 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해주면 돼. 다시 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전역 변수의 그 값을 다시 랜덤한 숫자로 다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크린 초기화하기라는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스크린 초기화가 없으니까 그냥 요거 복사할게요. 자, 전역 변수의 랜덤 값을 R 넘버의 랜덤 값을 다시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숫자 입력 상자에 그 텍스트 값이 없어야지 내가 또 다시 새로운 숫자를 입력할 수가 있지. 그래서 숫자 입력 상자에 텍스트 값을 만들어 줄 거니까 그거는 그냥 가져와야겠네요. 숫자 입력 상자에 텍스트 값을 아무것도 없는 걸로 빈칸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빈칸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숫자를 무슨 숫자 뭐죠? 그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그게 결과 확인 레이블이지? 결과 확인 레이블에 텍스트 텍스트 값도 아까 우리 뭐라고 입력했는지 기억나세요? 숫자를 맞춰보세요. 뭐 그렇게 입력했었나요? 숫자를 맞춰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다시 버튼 눌렀을 때는 거기 빈칸, 그 숫자를 입력하는 텍스트는 빈칸으로, 그리고 그 결과 확인 레이블은 숫자를 맞춰보세요. 라는 글씨가 써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되셨나요?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코딩 해보시고요. 잘 모르시겠으면요, 강의 자료에 제가 다 넣어놨어요. 몇 페이지냐면요, 몇 페이지일까요? 네, 거의 뒷부분이거든요. 맨 강의 자료. 제가 강의 자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간중간 설명하면서 제가 또 말씀드렸으니까. 네, 요 부분이네요. 여기 전체 코드 확인하기. 제가 항상 그 어떤 앱 만드는 실습 문제 마지막에 보면 전체 코드가 확인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열어놓고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이런 의미들을 다 아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진짜 잘 되는지. 아, 에뮬레이터가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쵸? 자, 일단은 실행하면서 에뮬레이터 되는지도 확인을 해볼게요. 잘 됐고요. 여기에 98765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미니치 나오면 왠지 안 되더라고요.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를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AI 컴패니언으로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제가 AI 컴패니언 먼저 할 걸 그랬나 봐요. 하고 요것도 해볼게요.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계속 얘만 나오네. 아, 이제 될 것 같아요. 이게 초가 나오면 되거든요. 네,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해보셨나요? 자, 숫자 맞추기 게임 숫자를 맞춰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넣어볼게요. 숫자로 바꾸고, 이거 숫자만 입력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55 입력해볼게요. 입력한 수가 작대요. 그러면 100과 55 사이네요. 그럼 제가 또 요거 지우고, 80, 75로 한번 해볼게요. 75. 입력한 수가 더 작대요. 오, 완전 큰가 봐요. 다시 88. 계속 작다고 나오네. 왠지 뭐가, 100인가요? 90, 93. 더 큽니다. 입력한 수가 더 크면 그러면 88과 93 사이네요. 그쵸? 그럼 90으로 해볼게요. 90 작다고? 그러면은 91인가 보다. 91. 오, 맞췄네요. 보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숫자 맞추기. 그래서 다시 하기를 딱 누르잖아? 그럼 여기 이제 없어지고, 다시 숫자를 맞춰보세요. 라고 레이블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숫자 맞추기 게임이에요. 요거 조금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숫자 맞추기 게임 같은 거 몇 번에 맞췄냐. 이제 요거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몇 번에 맞췄습니다. 요거까지 카운트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맞출 때마다 한 번씩 세워가지고 몇 번에 맞췄는지 요거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거 할 수 있다면 그걸 과제물로 내고 싶은데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 첫 번째 그 강의 자료 마쳤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거 간단한 거니까 실행해보고 우리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지금 이 부분도 그 숫자만 입력할 수 있게 해주면 좋고요. 숫자만 입력할 수 있게 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또 텍스트 상자를 조금 높이를 여유 있게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전체가 그래서 너무 딱딱딱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높이를요 조금 조정 자동으로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퍼센트 같은 걸로 아니면 픽셀 뭐 한 예를 들어서 요거 숫자 맞추기 게임도 한 50픽셀 뭐 이렇게 좀 조금 여유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조금 높이를 좀 여유 있게 픽셀로 해가지고 요것도 한 40픽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글씨 크기를 조금 크게 쓰면 가운데 정렬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네. 이것도 높이를 조금 더 조정을 해볼게요. 40으로. 이게 크게 하면은 숫자가 위에 이 글씨가 위에 붙어 있는 느낌이라 요거 자체를 가운데 정렬하기가 조금, 쉽진 않아요. 그래서 뭐 요거 안에 또 뭔가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수평 배치나 수직 배치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요. 요것도 이제 수직 배치로 놓으면 가운데 정렬을 딱딱딱 맞출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는 이제 수직 배치로 해가지고 한번 쭉 넣어볼게요. 웬만하면요, 전체를 수직 배치 안에 넣어서 이렇게 넣거나 수평 배치 안에 넣어서 하거나 아니면 표 배치 이런 걸 이용해서 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이렇게 높이라든지 넓이 같은 것들을 더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요거 자체 내에서 이렇게 딱 가운데 정렬을 조금 하기가 힘들어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조금 수평이나 수직 배치를 넣어서 해주면 훨씬 더 보기 좋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세요. 자, 요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재밌죠?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다음 강의 자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는 함수 활용하기인데 요거 하기 전에 예제 하나 풀어볼까요? 제가 요거는 올려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간단한 또 올리려고 하기는 했는데 그냥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고 2교시 마치면 좋을 것 같아. 그 번역기가 있어. 언어 번역기라고. 이것도 이제 레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해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 안에 보면 새롭게 사용하는 또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어떤 거를 사용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번역기, 이거 지금 얀덱스 번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트랜슬레이터라고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번역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한 내용을 직접 말로 해주는 음성 변환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번역하는 거 요거 하나 사용해 볼 건데요. 여기에서도요, 이제 if문이 나와요. 여기 만약 요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볼 건데요. 만약 프랑스어를 선택했다면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또 그리고 뭐 독일어를 골랐다면 독일어로 번역을 해주고 영어를 선택했다면 영어로, 중국어를 선택했다면 중국어로 번역을 해주는, 요거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텍스트 상자에다가 뭔가 내용을 입력하고요. 번역하기를 누르면 여기 밑에 번역한 내용도 보여주고 그걸 또 말도 해줘. 그럼 되게 좋겠죠. 그래서 그거 해주는 언어 번역기예요.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하는 앱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랜슬레이터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되셨나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는 또 새로운 컴포넌트도 사용해 볼 거예요. 표 형식 배치라는, 표 배치라는 거 있어서 요걸 이용해 볼 거거든요. 요것도 또 새롭게 지금 또 선보이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한번 또 지금 같이 공부해 보시면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멘트 파일 화면 하시고요. 새 프로젝트 할게요.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제가 이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만든 거를 보여드리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새로 같이 하는 게 빠를까요? 트랜슬레이터. 자, 영어로 트랜슬레이터 하고 제가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늘 0818로 해볼게요. 먼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해드렸는데 맨 위에 언어 번역기 요거는요 레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번역할 언어 선택 그리고 번역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번역한 내용 요것들은 전부 다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3개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번역 언어 선택 요 부분이 또 새로 배우는 내용인데요. 이 언어 선택하는 요 부분에요. 요거 누르면요. 요거 누르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스피너라는 걸 항목을 추가할 건데 여기에는 우리가 뭐 독일어 그러니까 항목에서 고를 수 있는 거야. 독일어, 뭐 영어, 일본어. 일본어는 없지. 중국어. 일본어 하고 싶으면 일본어도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뭐가 있었지?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프랑스어. 이렇게 한번 여기에다 항목을 고를 수 있게 그 내용을 넣고 싶은데요. 그거를 위해서 스피너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클릭하면은 그 항목이 선택되는 그런 게 바로 스피너라는 건데요. 요거 이용해 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거 지금 일단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코딩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잘 보이고 있죠?
네, 화면 잘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럼 또 넘어가서 맨 처음에 우리가 레이블 입력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레이블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표 배치를 넣어야 돼요. 일단 레이블 먼저 설정해 줄게요. 레이블의 이름은 뭐냐면, 뭐 이름은 제목 레이블이라고 이름 바꿔줄게요. 제목 레이블 해주면 되고요. 제목에다 뭐라고 쓴다고? 언어 번역기라고 써준다고요. 라고 써주고요. 아까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요. 텍스트 색상 파란색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텍스트 크기는 30으로 해줄게요. 좀 크게. 그리고 얘는 넓이를요. 전체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됐나요? 조금 진하게 해줄게요. 언어 번역기. 자, 됐어요? 자, 됐다면요. 이제 중간에 여기 이제 그 레이아웃에 가시면 표 형식 배치가 있어요. 이걸 넣어줄 거고요. 표 형식 배치. 음, 일단 넓이는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해줄 거고요. 그런데 여기 표 형식에 보시면 열이 몇 개인지, 행이 몇 개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제가 한번 요거 보여드린다면, 여기에 지금 행이 하나, 둘, 셋, 네 개 행이 있고요. 열은 두 열이 있어요. 행이 네 개 있어요. 네 개 항목 지금 보면은 네 개 항목이 들어가거든요. 해볼게요. 자, 여기 요소가요. 요소가 스피너 요거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번역하고 싶은 내용 요거 들어가고요. 번역하기 버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번역한 내용을 보여주는데 이게 네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줄이 있어야 되고 열은요 이렇게 요거 한 열 그리고 요거 두 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행 이 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은 두 개, 행은 4라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보일 거냐? 네, 보일 거예요. 되고요. 높이도 조금 여러분이 좀 조정을 하고 싶으면 뭐 넓이 뭐 퍼센트를 해줘도 되고 픽셀로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하나씩 여기다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요소들을 집어넣으면 생성이 되는 거야. 자, 요소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아까 맨 처음에 여기 오른쪽에는요, 항목 4개 중에 첫 번째는 스피너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스피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피너 여기 오른쪽에다가 2열에다 넣어줄 거고요. 여기다 넣을 거고요. 근데 오른쪽 지금 왼쪽 열하고 오른쪽 열인데 왼쪽 열에는 레이블 넣을 거니까 레이블 여기다 넣어줄 거고요. 레이블에다 뭐라고 쓸 거냐면요. 번역할 언어 선택이라고 써줄게요. 자, 레이블에 번역할 언어 선택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왼쪽 열하고 오른쪽 열인데요. 왼쪽 열의 넓이를 좀 지정을 요거 넓이를 몇으로 해줄 거냐면 퍼센트로 해가지고 한 40%로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조금 여유 있고 이 번역할 언어 선택은 가운데 정렬을 해볼까요? 가운데 정렬. 자, 그러면은 약간 그 다른 글씨랑 조금 그러니까 일단 요거 나중에 해볼게요. 그다음에 요거 스피너 요것도 왼쪽에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뭐냐면 번역하고 싶은 내용을 넣어볼게요. 그래서 레이블 넣어서 두 번째에다가 번역하고 싶은 내용, 번역하고 싶은 내용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요것도 가운데 정렬 해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요, 이제 번역하고 싶은 내용을 써야 되니까요. 오른쪽에다가는 텍스트 상자를 넣어줄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번역하고 싶은 내용을 쭉 쓰면 돼. 요건 여러 줄로 쓸 수 있게 체크를 해놓을게요.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버튼을 이제 여기다가 내용 쓰고, 그 다음에 번역하기를 눌러야 되겠지? 그래서 버튼을 그 밑에다가, 버튼 이름은 번역하기라고, 아이고, 하기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 딱 되었네요. 번역하기. 됐죠? 여기다가 내용 써주고, 여기 번역하기. 그럼 마지막에 뭘 보여주면 돼요? 번역한 내용을 보여주면 되겠지? 왼쪽에 레이블 하나 가져다 놓고요. 여기다가는 번역한 내용 써주면 되고요. 그럼 오른쪽엔 번역한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 상자 또는 레이블을 보여주면 되겠죠. 레이블 넣어줘도 되고요. 텍스트 상자 넣어줘도 돼요. 그래도 그냥 텍스트 박스로 넣어줄게요.
그럼 여기 번역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아, 요거 레이블로 넣네요. 지우고요. 레이블 넣어주고 일단 초기 텍스트를 넣어줄게요. 번역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초기 텍스트에는 번역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요거, 텍스트 색상은 빨강색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맞춰볼게요. 이것도 가운데 정렬해주면 되고요. 전체 좀 크기들이 다 작잖아요. 그래서 요거 글꼴도 16 진하게. 요것도 16 굵게. 요것도 16 굵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음. 자, 이렇게 했으면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다 된 거예요. 보셨나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내용 같은 거 넣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금방 잘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레이블 넣고 뭐 넣고 뭐 이렇게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 이것도 조금 크게 해줄게요. 이렇게 15 정도로. 자, 뭐 너무 간단해가지고 쉬는 시간 전까지 이거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코딩도 바로 할게요. 아, 이거 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중에 우리 음성 변환하는 거 한번 넣어볼게요. 음성 변환은 미디어에 있지? 미디어에 음성 변환. 요거는 이제 번역한 내용을 말로 표시해 주기 위해서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번역기를 넣어줘야 되지? 번역기가 저장소 어디 있죠? 어딘지 기억이 안 나.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어디 있을까요? 트랜슬레이터인데. 아, 여기 있네요. 미디어에. 자, 여기 음성 변환 바로 밑에 있네요. 트랜슬레이터라고요. 요거예요. 자, 넣으시면요. 밑에 음성 변환, 트랜슬레이터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났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는 얀덱스 번역기라고 되어 있었는데 요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트랜슬레이터라고. 그래서 요걸로 넣으면 되고 또 우리 이제 스피너 넣은 거를 조금 살펴볼게요. 다른 거는 안 살펴봐도 되는데 텍스트 상자에 글씨도 조금 크게 넣고 싶다 그러면 한 15 정도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왼쪽 정렬로 해주고 여기 텍스트 박스의 힌트는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여러 줄 체크해주면 되고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피너가 중요해. 스피너는 뭐냐면 여기 오른쪽 속성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스피너의 속성에다 뭐라고 넣어주면 되냐면 이거 눌렀을 때요. 이제 그 언어 번역할 언어들을 우리가 쭉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번역하고 싶은 언어가 뭐 프랑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근데 요거 이제 요소를 여기다 쭉 이어서 넣어주는데 넣어줄 때 그 컴마를 해주면 돼요. 그 쉼표. 쉼표를 해줘야지 다음 요소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게 이제 다음 줄에 이렇게 나와요. 이따가 한번 살펴보시면 아는데 일단 프랑스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독일어, 그 다음에 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5가지의 언어로 번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 거예요. 너비는 뭐 자동으로 해도 되고요. 몇 픽셀을 맞춰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라고 하는 건 설명 넣어주면 돼요. 그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요거는 요 언어 선택 이렇게 한번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어를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기본 항목은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영어라고 한번 넣어줘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피너의 속성. 자, 그래서 스피너에 여기서 말 나오는 거는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 어느 번역기 아까 네, 연결했으면 좋겠고. 자, 일단
됐고요. 또 이제 얀덱스 요거 언어 번역하는 거 코드가 있어요. 그거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얀덱스의 번역 안내 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 번역하는 93개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 언어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입력해야지만 그 얀덱스에서 언어를 번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영어는 EN, 잉글리시에서 EN이라는 코드를 이용할 수 있고요. 스페인어는 ES, 에스파뇰이라고 해서 EN, 루마니아는 RO, 러시아어가 RU예요. 원래 루마니아를 RU로 해도 되는데 이거 로마니언이라고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RO고요. 러시아는 RU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려던 독일어. 독일어는 어디 있나요? 마다카스, 가스카르어도 있고요. 베트남어, 헝가리어 이런 것도 있고요. 독일어가 안 보이지? 일본어는 JA라고 쓰면 되네요. 그리고 자바어가 있네요. 자바어. 왜 독일어가 안 보이나요? 이탈리아는 IT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했었죠? 중국어 했었는데 중국어도 안 보이네요. 여기 중국어는 ZH라고 쓰면 되고요. 독일어가 안 보이긴 하는데 독일어는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거기 독일어가 뭐냐면 DE, 도이치라고 해서 DE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아마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해서 뭐 얀덱스 언어?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아마 얀덱스 코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이것도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다음 강의 자료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아니면 지금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에 아마 요 부분을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떤 언어가 있는지, 여기 있네요. German, 독일어, DE.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프랑스어는 FR이에요. 프랑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일단 살펴봤고요. 그러면 들어가서 우리 코딩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화면으로 넘어갈 건데, 잠깐만요. 채팅. D. 우리 똑똑한 재영 학생 잘 말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번역 블록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언어 코드를 넣을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변수 만들기 해서요. 전역 변수 만들기 가져와서 전역 변수에 언어 코드를 넣을 거니까 언어 코드라고 한번 그냥 한국말로 해볼게요. 언어 코드 해서 언어 코드의 초기 값은요. 우리 영어로 먼저 초기 값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영어 초기 값인 en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en.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en이 초기 값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코드를 안 넣어도 그냥 영어로 기본적으로 번역을 해주는 거야. en이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너의 항목에 쭉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피너 항목에 만약에 프랑스어를 선택하면 코드를 en을 넣어줘라. 또 독일어를 선택하면 코드를 DE로 넣어줘라. 이런 거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스피너 일단 들어가시면요. 스피너 선택 후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스피너에는요. 선택된 항목이라는 매개 변수가 필요한데요. 선택된 항목이 만약에 프랑스어라면 코드를 프랑스어를 넣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걸 넣어주고요. 만약에 요거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만약에 스피너 1에 선택된 항목이 뭐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논리 함수에서 는 요걸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스피너 항목에 선택된 항목이 뭐와 같냐, 프랑스어와 같냐, 독일어와 같냐, 뭐와 같냐 이런 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먼저 가져와서 먼저 우리 순서가 어떻게 되었죠? 순서대로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그래도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순서대로 했네요. 프랑스어부터 먼저 할게요. 프랑스어냐? 요거는요, 아까 앞에 썼던 스피너에 썼던 글씨랑 똑같아야 돼. 조금이라도 틀리면은요, 항목이 없다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써줘야 돼요. 프랑스어냐, 프랑스어가 선택이 됐냐, 이 말이야. 스피너에 선택된 항목이 프랑스어냐라고 해줘야 되니까, 스피너에 선택된 항목,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자, 스페인어에 선택된 항목이 프랑스어와 같냐?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에서 여기 썼던 요 글씨 있지? 요거 잘 모르겠으면 요거 그대로 복사해 와서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틀리지 않고 할 수 있겠죠. 요거 복사를 여러 개 해줄게요. 여기다가는 독일어와 같냐? 그 다음에 또 요거 복제해서 이번에는 여기 영어 있지? 영어. 이거 그대로 제가 이렇게 복사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제 혹시나 오타가 날까 봐. 또 일단 잘 될 거라고 가정하고 써볼게요. 그 다음 뭐였죠? 일본어? 뭐였나요? 중국어? 중국어. 한번 볼게요.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썼네요. 자, 어쨌든 요거 만들어 놨고요. 이제 만약에 요거라면, 만약에 선택된 항목이 프랑스라면은요, 언어 코드에, 여기 지금 매개 변수가 있어요. 언어 코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수에 가서 지정하기, 요거를 넣어주시고요. 언어 코드, 전역 변수의 언어 코드의 값을 뭐라고 넣어주냐면요. 가져와서, 프랑스어는 뭐였어요? FR이었죠. 그래서 FR이라고 넣어주면 돼요. 되셨나요? 그럼 그 다음에 독일어면, 만약에 독일어면 뭐라고 넣어주면 돼? DE라고 넣어주면 되겠지? 요거 복제해서 DE라고 넣읍시다. DE. 자, 이제 쉽죠? 이제 그냥 쭉 이어서 하면 되는데 모자라네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아니고 만약을 더 넣어줘요. 그리고 아니면은 없어. 요거는 없으니까 요건 빼주고요. 아니고 만약을 하나 더 넣어줄게요. 그리고 내가 그 할 만큼 여기다 쭉 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또 아니고 만약 영어라면 EN을 넣어줘야 되겠지? EN. 그 다음에 일본어가 JA였죠. 그래서 복사해서 JA.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원하는 언어 있을까요? 우리 다른 친구들 지금 여기 보니까 어, 제가 출석부에 국적이 안 나타나 있어서 러시아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이렇게 했지만 베트남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요. 태국이나 베트남 친구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어디, 국적이 어딘지 잘 몰라서 일단 일본어, 중국어 했습니다. 여러분 국적을 알았으면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국적대 한 거.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실 때는 자기 국적의 언어를 넣어주시면 돼요. 베트남 언어 뭔지 제가 한번 볼게요. 베트남어. 여기 러시아어, 우즈베거는 UZ고요. 우크라이나는 UK예요. 터키어는 TR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어, 스페인어는 안 온 것 같고 중국어가 여기 있었네요. 그다음 한국어는 K5로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딱 한번 여기 베트남어는 VI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말레이어는 MS. 그래서 여기 여러분 태국어는 없나요? 딱 보면 태국어는 없는 것 같은데 타이어, 그 TH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있으니까 친구들 찾아보고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어는 뭐였죠? ZH였죠. 그래서 ZH 조금 중국어가 아이고 속으로 들어가 버렸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넣고 요거를 이제 여기다 넣으면 돼. 그러면 스페인어를 딱 클릭해서 프랑스어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항목 값에다가 FR을 넣어줘요. 그럼 이거를 언제 어떻게 해줘야 돼? 번역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이지 않는 항목에 번역하기 있었잖아요. 얀덱스 번역. 그 번역하기 트랜슬레이터에 눌러보시면 이제 여기 번역을 하면 됩니다. 번역하기를 클릭했을 때 일단은 번역하기 제가 이거를 버튼을 번역하기 버튼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꿨네요. 자, 요 번역하기 버튼은 이름을 번역하기라고 바꿔줄게요. 번역하기라고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번역하기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번역 시작해야겠지? 그래서 얀덱스 그 트랜슬레이터 바뀌었는데 제 그 이름이 자꾸 입에 배가지고요. 트랜슬레이터 가면 이제 이 그 클릭했을 때 번역을 요청하면 됩니다. 트랜슬레이터 번역을 요청하고요. 번호 언어 코드를 바로 이제 그 번역 여기 전역 변수에 있는 그 번호 언어 코드를 넣어주면 돼요. 그 번역 변수에 가면요 가져오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언어 코드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언어 코드를 지금 이 언어 코드 값에다 이런 걸 넣어줬잖아.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스피너에서 프랑스어를 선택하면 언어 코드에다가 제 FR을 넣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번호 언어 코드를 이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FR을 들어간 초기 값은 EN이지만요. 스피너에서 얘를 선택하면 요 그 언어 코드의 변수 안에 코드가 바뀌는 거야. FR이나 DE나 EN이나 JA, ZH로 바뀌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고 난 후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번역할 텍스트에다가 번역을 해주는데 그 번역 텍스트를 어디다 넣어주냐면요. 우리 아까 번역한 텍스트 박스 하나밖에 없지요. 이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레이블이 많고 막 이러니까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텍스트 박스 여기 있네요. 자, 이거는 번역한 텍스트라고 바꿔줘야겠네요. 헷갈리네요. 아니네. 레이블 4였나요? 레이블 4였구나. 레이블이 왜 여긴 4인데 여긴 5가 나올까요? 번역 내용 보이기로 바꿔줘야겠다. 번역 내용 보이기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져와야 되겠지? 이름 바꿔서 번역 내용이라고 바꿔줄게요. 이게 많으니까 벌써 저도 헷갈리네요. 자, 그래서 번역할 텍스트는 번역 내용에서 가져와야겠지? 이걸 가져올게요. 번역 내용 점 텍스트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언어 코드는 이건데요. 어떤 텍스트를 번역할 거냐면 우리 여기 텍스트 상자 안에 있는 거 여기 내가 입력할 거야. 여기 텍스트 상자 안에서 안녕하세요라고 내용을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번역기가 하고 번역기를 딱 누른 순간에 트랜슬레이터 그러니까 번역기를 호출해가지고 코드는 지금 내가 선택한 프랑스어 코드로 바꿔줄 건데 어떤 걸 바꿔줄 거냐면 아까 내가 입력한 안녕하세요라는 글씨를 프랑스어 코드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바꿨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꾼 내용을 이제 번역을 해서 뭐 보여주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어디 뭐 레이블로 보여주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여주는 것까지도 해줄게요. 그냥 번역하고 끝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번역한 내용을 어디다가 보여줘야 되겠지? 아니면 말로 해줘도 되니까. 그래서 번역하기 다시 한번 그 트랜슬레이터를 눌러보시면요. 번역한 후에 어떻게 할 건지를 번역을 받았을 때라고 이거 한번 볼게요. 번역한 후에요. 이제 레이블로 보여줄 거야. 그래서 레이블로 보여줄 거니까 레이블 번역 내용 보이기 들어가서요. 지정하기 주시고요. 번역 내용 보이기에 텍스트에다가 번역한 내용을 보여주면 되지. 근데 여기 보시면 매개 변수가 두 개 있어요. 번역하는 거. 여기 요게 이제 바로 번역한 내용이야. 그래서 요거는 변수에 가서요. 가져오기 하고 여기다 넣어주고 요거 눌러보시면 번역이 없나? 번역. 요걸 넣으면 나와요. 여기 넣으면은 번역이라고 나옵니다. 꼭 넣어주고 난 다음에 이걸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번역 내용의 그 레이블 값에다가는요. 레이블 안에 번역한 내용을 가져오면 돼.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내도 돼. 그러면 그냥 여기 지금 레이블 안에요. 지금 번역하기 누르는 순간 바로 여기 안에 있던 내용을요. 내가 뭐죠? 번역하고 싶은 언어에 맞게 번역 내용 여기 빨간 텍스트 요 레이블에 보여지는 거야. 근데 보여지는데 이거를 말로 해주면 또 더 좋겠죠. 그래서 그 말로 해주는 거를 음성 변환으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음성 변환 호출 음성 변환하고요. 어떤 메시지를 음성으로 변환해 줄 거냐면 여기 지금 번역 내용 보이기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레이블 5에 있는 거 번역 내용 보이기에 텍스트
여기 레이블 5에 보여지는 그 텍스트를 그대로 음성으로 변환해 주겠다는 건데, 사실 여기에요, 프랑스어로 막 하잖아. 그럼 원래는 뭐 봉주르 이렇게 프랑스어로 그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영어 발음으로 프랑스어가 봉주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되게 웃겨요. 한국 발음인가요? 그리고 뭐 독일어로 번역하잖아. 그럼 뭐죠? 구텐탁 뭐 이렇게 좀 독일어로 발음해야 되는데, 구텐탁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웃기게 발음을 해주거든요. 되게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떤 발음인지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왕이면 또 이렇게 한번 말로 언어로 들어보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요, 요거 에뮬레이터로, 사실 에뮬레이터로 하면 말을 들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휴대폰으로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또 에뮬레이터로 또 설정해 놓을게요. 지금부터 26분인데요. 40분까지 쉬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에뮬레이터 좀 다시 실행해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요거 못한 거 있으면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점심시간이잖아요.